주식 5년차에 후회되는 결정들이라는 제목이네요.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제 기준이라 각자의 상황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. 기본 전략이 바이 앤 홀드라. 이거 장기 투자 하신 것 같아요. 첫 번째, JPI, JPQ 같은 커버드 콜로 고배당 종목을 산 것. 주식 장투할 생각이면 아무리 배당 적게 주는 주식을 모아도 2천만 원 넘는 건 예정돼 있는 일이며 2천만 원을 넘겼을 때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및 건배료는 배당의 50%가 넘음. 굳이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면 수수료가 비싼 커버드콜을 살 이유가 없음. 1년 보유 후 전부 매도했다는 뜻이겠죠. 두 번째는 중소형 개별주를 산 것. 경기의 등락에 따라 기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중소형 개별주는 회생 불가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지않게 있으며 중소형 주라 타기업이 인수도 안 해주고 상폐되는 경우가 있었음. 이거 잘못 골랐다는 거겠죠. 세 번째, 미국 이외의 주식을 산 것. 처음 투자할 때 미국이 너무 오른 것으로 생각하여 칠레, 브라질, 러시아, 남아공, 중국, 대만 등의 주식 중 미국에 우회 성장되어 있는 주식을 샀는데 러시아는 전쟁에 대한 페널티로 거래 정지,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으로 미장에서 전부 상장 폐지되었고 그 외의 나라 주식도 강달러 때문에 환차손이 반영되어 손해를 많이 봄. 미국 이외의 주식을 사려면 최소한 사업 지역이 작보다 타국에서 활발하고 타국 매출이 많은 걸 사야 그렇군요. 네 번째, 시작을 한국 주식으로 한 것. 21년도에 국장 사교를 하다가 한국장의 미래가 없는 것을 보여서 정리했음. 다신 보지 말자. 그렇군요. 다섯 번째, ETF로 시작을 안 한 것. 정해진 기간 내에 수익을 낼 거면 당연히 개별주로 가야 하나 정해진 기간 없이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한다고 하면 매수와 매도라는 동전을 던졌을 때 계속 성공이 나올 수가 없음. 성공 확률이 99%라도 1%에 걸리면 그동안에 모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텐데 몇십 년 동안 이룩한 것이 한 번의 실패로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 분산 투자가 필요함. 본인이 저렴 투자가 아니라면 스스로 0.0 몇 %에 알아서 분산 투자해주는 ETF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짐. 개별주로 2년하고 대부분 정리하고 지금은 ETF만 삼. 그렇군요.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? 뭐 아마존, 애플, 테슬라, 엔비디아 이런 것들 말인가요? 여섯 번째, 현금을 안 남기고 투자한 것. 대박의 꿈으로 모든 현금을 박았을 때 예측 불가의 일이 벌어지면 대응을 할 수가 없음. 대응이 불가하다는 마음에 더 주시장을 자주 보게 되고 늦게 자게 되며 다음 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. 장이 아무리 좋아도 투자금에서 최소 10% 현금을 남겨두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여유가 있어야 함. 저는 15%를 잡고 있음. 아파트 제외, 퇴직연금, DC 제외, 순수 투자금 중.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물 탈 수 있다는 뜻이겠죠. 일곱 번째, 매달 들어오는 캐시를 소홀히 한 것. 투자의 배포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나옴. 내 월급이 5천이면 5억 투자도 가능하지만 내 월급이 150이면 5억을 잃는 순간 회생 불가이므로 합리적 판단이 불가함. 월급이 5천이라도 5천억을 굴리면 잃는 순간 끝장이라는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짐. 결국 본인이 합리적으로 굴릴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계좌에 매달 들어오는 금액, 월급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업을 충실히 해야 더욱더 큰 성공이 가능함. 당직 선언 중인데 하락장이도 하고 그동안 투자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썼네요. 10년, 20년 주식한 사람 눈에는 꼬꼬마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주말 잘 보내고 성투하세요. 여기서 보면은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, 커버드 콜로 고배당 종목을 산 것. 이거 후회한다고 하네요. 저도 지금 고배당을 갖고 있는데 후회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. 중소형 개별주 산 것. 저도 이거는 동감합니다. 저도 많이 지금 손해보고 팔았거든요. 미국 이외의 주식을 산 것. 저는 미국 주식만 샀기 때문에 이거는 저 별개네요. 한국 주식으로 한 것. 저는 미국 주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. ETF로 시작을 안 한 것. 저는 전부 다 ETF입니다.
현금을 안 남기고 투자한 것. 저는 좀 한 50% 현금을 남겨두었습니다. 매달 들어오는 캐시를 소홀히 한 것. 근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죠. 여러분들도 매달 열심히 캐시를 캐야 됩니다. 여기 있는 말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. 자,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배당은 배당의 즐거움을 맛보려는 목적이랑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심적 동력을 위한 목적이면 괜찮더라. 저도 이렇게 동감합니다. 저는 고배당이 지금 3개 있거든요. 3개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. 한 달에. 많이 나오는데 그 배당 가지고 다시 또 물타기 합니다. 어떤 걸 물타기 하냐? 뭐 본주도 물타기 하고 개별주도, 그리고 ETF도 지금 뭐 2배짜리 이런 것도 다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고점은 아니겠지만 제가 원하는 시점에 돼서 저는 팔 거기 때문에, 원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가 언제가 올지 모르겠죠. 빠르면 한 달, 늦으면 6달, 뭐 늦으면 6달까지 저는 계속 물을 탈 겁니다. 타다가 올라가면 그때 전량 매도하고 또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다시 또 시작할 것입니다. 배당락에 의한 주가 하락 때문에 주식 매도 후 양도소득세 내는 게 배당받아서 배당소득세 내는 것보다 실효세율이 더 낮은 경우가 많은, 단순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만 비교해도 이런데 거기에다가 배당금 좀 커졌다고 건배로 내고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내면 현타 제대로 맞음. 그렇죠. 그래도 세금은 어쩔 수 없겠죠. 진짜 투자 성공은 돈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건데 공부 잘했네. 비과세 배당주를 하면 세금도 안 내고 공부를 부과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. 그렇군요. 대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셨네요. 투자의 전부는 리스크 관리입니다.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도 전부 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심리를 관리하는 기술이죠. 물론 전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이긴 합니다. 보통 감각이 타고난 천재들은 큰 리스크를 가지는 행동을 하고도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합니다. 극소수이죠. 그렇죠. 리스크 관리. 대댓글, 비과세 배당주라고 하시면 대댓글에는 댓글이 안 돼서 따로 답하는데 볼지 모르겠음. 배당주 중에 일반적인 순이익에서 주는 배당 말고 자본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켜주는 감액 배당이라고 있는데, 이 배당에는 일절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지. 더 자세한 건 네이버나 구글에 비과세 배당주 검색하면 자료가 많이 나올까 참고. 그렇군요. 비과세 배당주.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문제. 반복하지 않고 이번 올해는 최소 20%, 30% 수익을 내면서 전부 다 성투했으면 좋겠습니다.